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통합과학 두 번째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반별로 진도가 좀 나간 반도 있고 많이 못 나간 반도 있어서 문제풀이만 하면 내용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까봐 오늘은 가볍게 중요한 개념들 위주로만 짚어준 후에 바로 이제 문제풀이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영상이기도 한 만큼 뭔가 좀 재밌는 걸 준비해서 영상 중간쯤에 가벼운 퀴즈 타임 같은 것도 좀 가질 테니까 너무 이제 내용만 이제 지속돼서 재미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집중해서 봐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한 내용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전기에너지 파트입니다. 이 전기에너지 파트에서는 첫 번째 이제 전력이란 개념을 알아야 되고, 전력의 정의는 전력은 기호로 P로 나타내고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나타낸다. 첫 번째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나타내는 새로운 물리량이다. 그리고 이 전력은 단위 시간당 생산하는 또는 사용하는 전기에너지다. 그래서 요런 이제 전력의 형태로 이제 만들어낸 전기에너지를 수송한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발전소에서 만든 전력을 이제 우리 이제 가정집으로 수송해서 써야 될 텐데, 이제 수송 과정은 그냥 수송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 밑에 그림을 볼게요. 여기서 이제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초고압 변전소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먼저 전압을 기존보다 되게 높입니다. 그 다음에 1차, 2차 변전소를 거치면서 높였던 전압을 조금씩 낮춘 다음에 마지막에 이 주상 변압기를 통해서 집이나 공장에 필요한 전압만큼 최종적으로 낮춰서 이제 보내게 된다라는 과정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이 전력 손실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송전을 하다 보면 송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 전류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선의 저항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전기 에너지의 일부가 열 에너지로 전환돼서 손실된다라는 걸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이런 손실은 얼마나 되느냐? 손실 전력 매우 중요. 손실 전력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제곱 곱하기 송전선의 저항의 크기 R, 요만큼 이제 전선에서 전력이 이제 손실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업 시간에 쌤이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선에서 손실되는 전력을 줄여야겠죠. 그래서 손실되는 전력을 줄이려면 요 I, 전류를 낮추거나 R, 요 저항을 낮추면 되는데, 저항을 줄이는 방법과 전류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특히 요 전류의 세기를 줄이는 방법이 아주 중요하고, 자, 일정한 전력 P를 송전할 때 아까 전에 P는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요 전력의 값이 일정하면 얘가 높아지면 이 전류의 값은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류를 줄이면 전류가 줄었다. 그러면은 손실 전력은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으로 구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전류가 줄어들면 손실 전력은 그 제곱만큼 우리가 더 줄일 수 있다라는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돼서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포인트는 여기. 그래서 일정한 P라는 전력을 우리가 송전할 때 전압을 N배 높이면 전류의 세기는 N분의 1. 그래서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전력은 N제곱분의 1이 된다. 다시 일정한 전력 P를 송전할 때 V를 N배 해주면 I는 N분의 1배
손실 전력은 n제곱분의 1배가 된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개념만 알면 전력 손실 파트에서 풀어야 하는 기본적인 문제들은 우리가 거의 다 이제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변압기. 자, 변압기는 요렇게 이제 생긴 거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변압기는 당연히 전압을 변화시켜주는 기기입니다. 그래서 전압은 어떻게 변화시켜주느냐? 여기에서도 전자기 유도 현상. 우리가 연애 실패하는 이유가 전자기 유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전자기 유도 현상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압기는 어떻게 전압을 변화시키느냐?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다. 그래서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를 조절해서 전압을 변화시킨다. 해서 이 뭐 자세한 변압기 설명을 다 해버리면 이게 수업이 되니까 변압기에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거. 변압기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요 공식을 반드시 암기해야 하고, 요 공식이 암기되어 있으면 또 완자나 기본 수준의 문제는 거의 다 이제 적용이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는 또 수업 시간에 쌤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식이 뭐냐면 다시 써보면 V2분의 V1은 N2분의 N1은 I1분의 I2다. 이게 어떻게 되냐? 여기에서 이제 V는 전압, N은 코일의 가문수, I는 전류, 그리고 숫자 1은 1차 코일, 2는 2차 코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V1이란 건 1차 코일에 흐르는 전압이다 라는 뜻이고, V2라는 건 2차 코일에 흐르는 전압이다. 그래서 여기 1차 코일, 2차 코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전소에서는 그 자석 사이에 이제 코일, 그러니까 터빈이 회전하는 형태로 전기가 생산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그 회전하다 보면 전류의 방향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전류의 방향이 바뀌고, 그런 우리가 이제 전류를 이제 교류라고 합니다. 교류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계속 바뀌는 전류를 이제 교류 전류라고 하는데, 그래서 1차가 이제 발전기에서 만들어서 들어오는 전원이라서 이쪽에는 이제 교류 전원이 입력이 되고요. 그래서 전류가 플러스로 마이너스로 방향이 계속 바뀌니까 자기장도 계속 바뀌겠죠. 그러면 2차 코일이 느꼈을 때는 1차 코일에서 그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서 2차 코일이 느끼는 이제 자기장이 변한다고 느껴서 2차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흘러서 2차 코일에 이제 원래는 이제 전류가 없었지만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는 요 이제 전자기 유도 현상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압은 이 가문수에 비례한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코일의 전압과 2차 코일의 전압 B와 1차 코일의 가문수, 2차 코일의 가문수의 B는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1차 코일에서 2차 코일로 넘어갈 때 결국 전력을 보내기 위해서인데, 전력을 보낼 때 전압을 높이면 전류를 줄여서 이제 손실 전력을 줄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똑같은 전력을 보내는 게 목표라서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1차 코일에서 전력과 2차 코일에 이제 동일한 전력, 만약에 이제 이 변압기에서 전력 손실이 없다고 하면, 동일한 전력을 보낸다고 하면 이 전압과 전류의 곱도 이제 항상 같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양쪽의 전력이 같으니까 식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식에서 양변을 I1, I2 이런 식으로 나눠주면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뒤집히게 된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우리가 반드시 변압기에서는 기억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파트에서는 여기까지 할 건데,
개념들은 한번 쭉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이 파트에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를 다시 한 번만 짚어보면,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전력은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으로 이제 나타낸다. 손실 전력식.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일정한 전력을 수송할 때는 전압을 n배 높여주면 전류는 n분의 1배, 손실 전력은 n제곱분의 1배가 된다 라고 했던 거. 다음 변압기에서 1차 코일과 2차 코일에 흐르는 전압의 이 B는 1차 코일의 가문수와 2차 코일의 가문수의 B와 같고, 이때 전류는 2차 코일과 1차 코일로 이렇게 뒤집히게 된다라는 내용, 변압기에서는 우리가 잘 기억하고 뒤에 이제 문제를 한번 보기 전에 개념이 하나 더 남았네요. 자, 여기 개념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력을 잘 효율적으로 수송하려면 첫 번째, 전압을 많이 높여서, 그리고 두 번째, 송전선으로 초전도 케이블을 쓴다. 저항이 없는 초전도체를 이용한다. 그리고 송전 전력망을 거미줄처럼 만들어 놓는다. 그러면 한쪽으로 가다가 전력이 차단되면 다른 쪽으로 또 이동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능형 전력망, 스마트 그리드. 다른 애들에 비해서 칸이 넓죠.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능형 전력망이라는 거는 전력을 쓰는 소비자들이 얼마나 쓰는지, 그리고 공급해주는 회사에서는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는지, 이런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아서 필요한 만큼만 주고 남는 거는 저장해 놓을 수 있는 시스템. 그러면은 낭비되는 전력을 많이 줄일 수 있겠죠. 그럼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지능형 전력망, 스마트 그리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안전하게 수송하려면 전선을 땅속에 묻는 이제 지중화 사업, 그리고 수리할 때는 사람이 하는 것보다 로봇을 이용해서 이제 점검이나 수리를 하면 좀 더 안전할 거고, 송전탑을 높게 설치해서,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분으로 이제 연결을 해서 이제 누전이 되는 걸 좀 막아주면, 안전장치를 설치해주면은 이제, 우리가 전력을 좀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겠다. 그리고, 교류 말고 이제 초고압 직류 송전 방식도 있는데, 요것도 이제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하기로 하고, 개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요 개념 확인 정도는, 여러분이 이제 그 수업을 듣고 개념이 이해가 되면 한번 이제 풀어봐도 좋고, 아니면 빠르게 앞에 내용들을 이제 찾아가면서 이게 이 개념이었지 하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쌤이랑은 바로 가볍게 문제들을 좀 풀어볼 텐데, 자, 첫 번째 전력. 이 전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찾아보라. 자, 전력은 아까 전에 기호로 P로 나타낸다 라고 했었고,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1번은 전압과 시간의 곱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렸네.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나타낸다. 전력의 단위는 와트다 이 이야기 안 했네요. 전력의 단위는 와트가 맞습니다. 그리고 1초 동안에 공급되거나 사용되는 전기 에너지다. 이것도 이제 전력에 대한 설명이 맞고, 1와트는 1볼트의 전압에서 1암페어의 전류가 흐를 때, 이것도 맞는 말이다. 앞에 개념을 공부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일정한 전력을 송전할 때 손실 전력. 자, 손실 전력은 쌤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제곱과 송전선의 저항, 이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고, 그래서 이 손실 전력을 줄이려면 얘를 줄이거나 얘를 줄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송전선의 저항을 줄인다는 얘를 줄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맞고, 낮은 전압으로 송전한다. 자, 일정한 전력을 송전할 때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전력 손실을 줄일 때는 결과적으로 이 I를 줄여야 되니까, I를 줄게 만들려면 이 일정한 값에서 얘를 줄어들게 만들려면 얘를 크게, 그래서 우리는
초고압 변전소라는 곳을 들려서 전압을 높인 다음에 송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낮은 전압으로 송전한다라는 건 대표적으로 가장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높은 전압으로 송전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높은 전압으로 송전을 하게 되면 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 맞다. 자, 요것도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손실 전력은 일정한 아니지. 일정한 전력을 수송할 때는 손실이 아니고 전력을 수송할 때는 전압을 n배 하면 전류는 어떻게 된다 했죠? 네, n분의 1배. 그러면 손실 전력은 n 제곱분의 1배가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압이 2배가 됐으니까 이게 2배라는 뜻이죠. 그러면 전류는 2분의 1배, 손실 전력은 4분의 1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실되는 전력은 4분의 1배가 된다. 송전 과정에서 4번 변압기로 전압을 변화시킬 때 어떤 현상을 이용하는가? 현상을 이용합니다. 이렇게만 적어도 여러분이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을까? 뭘까요? 네.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변압기에서 이제 전압을 변화시킨다. 자, 그 다음에 5번 변압기의 구조. 자, 1차 코일의 가문수 N1, 1차 코일의 전압 V1, 1차 코일의 전류 I1, 2차 코일의 가문수 N2,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I2,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 V2라고 하면 식은 요거 변압기에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식 V2분의 V1은 N2분의 N1. 전압이랑 가문수는 세트다. 그리고 전류는 어떻게 된다? 1과 2가 바뀐다 라고 했던 게 변압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식입니다. 그래서 기억 보면 V2분의 V1, N2분의 N1 했으니까 이거 맞고, 2번 V1, I1, V2, I2는 요식하고 요식 곱해보면 돼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크로스하면 V1, I1은 V2, I2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다? 1차 코일의 전력과 2차 코일의 전력을 우리가 동일하게 수송하기 위해서다. 그때 이게 같아지려면 변압기에서 에너지 손실이 없을 때다. 그래서 문제에서 무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디귿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요 가문수랑 전류랑은 반대 뒤집혀야겠죠. 이게 1, 요게 2 이렇게 이제 뒤집혀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땡. 6번. 전력을 안전하게 수송하고 싶다. 그럼 송전 전압이 높을수록 손전탑은 인적이 드문 곳에 높게 설치해주면 되고, 전봇대를 없애고 전선을 땅속에 묻는다. 전선 땅, 지, 속에, 중, 화한다. 쌤이 어릴 때는 이제 전봇대에 전선이 주렁주렁 이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고가 나고 하면은 전봇대가 쓰러지면 전선이 끊기거나 하면서 이제 누전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했었는데, 만약에 땅 속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땅 위에서 이제 활동을 하니까 당연히 좀 더 안전하게 이제 전선이 이제 피해를 받지 않겠죠. 훼손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위험에서 우리가 안전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럼 7번. 소비자가 얼만큼 쓸지, 그리고 회사가 얼마나 공급할지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면서 필요한 만큼만 주고, 남는 거는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다시 공급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지능형 전력망 시스템,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이다. 이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개념 문제가 끝났고, 우리는 뒤에 이제 실제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 지난 시간에 푼 문제 넘어가고, 오늘은 6번부터 6, 7, 8, 9, 10, 11, 12, 13, 14까지 일단 해보고,
다음에 이제 또 영상 업로드가 필요할 테니까 그때는 15, 16이랑 실력업 문제 요거는 쌤이 최대한 빨리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6번 요거 이제 실전 문제가 들어가기 전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벌써 20분이 지났네요. 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이제 잠깐 퀴즈 타임이 있다고 했으니까 지금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는 뭐냐면, 자, 이 유튜브 채널 이름은 SC 홍물리티입니다. 여기서 SC는 무엇일까요? 가 퀴즈입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댓글로 남겨주면 되고, 가장 먼저 정답을 맞추는 세 사람에게, 그러니까 댓글을 먼저 정답을 단 세 사람이겠죠? 세 사람에게 쌤이 준비한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을 여기 깜빡하고 안 쓴 것 같은데, 기한은 다음 영상이 업로드 되기 전입니다. 쌤이 다음 영상은 좀 빨리, 그래서 다음 주에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가능하면 주말까지 안 가도 하나를 더 올리는 게 목표이긴 한데,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다음 영상이 업로드 되기 전까지 여러분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면 되고, 한 사람이 여러 개 댓글 달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댓글을 여러 개 단 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단 댓글을 그 사람이 제출한 정답으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쌤과 여러분이 얼마나 잘 맞는지, 쌤이 농담처럼 우린 잘 안 맞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얼마나 잘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SC는 무엇일까요? 정답으로 남겨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풀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문제풀이는 자 351쪽에 6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0V의 전압에서 2A의 전류가 흐를 때 공급되는 전력은 얼마인가요? 라는 문제가 있네요. 자,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로 나타낼 수 있는데, 맞죠? 우리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로 나타낸다. 문제에서 전압 220V 곱하기 전류 2A, 그러면 440, 그리고 전력의 단위는 와트. 짠! 너무 쉽죠? 물리가 이제 어렵다라는 편견을 많이 갖고 있는데, 물리는 쉬운 문제는 진짜 쉽습니다. 그래서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그 어떤 영역보다도 이제 쉬운 파트이기 때문에 개념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쌤이 이제 중간중간에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주는 부분들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누구보다 쉽게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쌤이 이제 이런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도 그런 이제 쉬운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그 느끼는 물리에 대해서 느끼는 진입 장벽이 조금이라도 낮아졌으면 하는 기대가 좀 있습니다. 자, 7번. 자, 그림은 우리나라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 에너지를 가정으로 공급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자, 초고압 기역, 초고압 변전소에서는 전압을 높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초고압 변전소 여기, 자, 쌤이 아까 전에 발전소에서 만든 그 전력의 전압을 초고압 변전소, 전압을 되게 높게 높이는 변전소로 갔죠. 그래서 여기로 가면은 전압을 많이 높입니다. 그래서 많이 높았던 전압이 여기를 거치면서 점점 떨어져서 이제 최종적으로 주상 변압기를 거쳐서 가정이나 소형 공장에 필요한 요런 이제 전압으로 바뀌어져서 이제 집으로 들어오게 된다. 니은. 자, 1차 변전소의 변압기는, 자, 그럼 1차 변전소의 역할은 뭐냐면, 이제 초고압 변전소를 통해서 전압이 너무 높아졌으니까 이제 전압을 조금 낮출 거예요. 이 1차 변전소에 있는 변압기는 전압을 낮추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면 1차 코일은 초고압 변전소 쪽에서 들어오는 쪽이 1차 코일, 그리고 변전소를 거쳐서 떨어뜨린 전압이 나가는 쪽이 2차 코일입니다. 자, 그러면 1차 코일에서 2차 코일로 넘어가려면 전압이 떨어져야 되죠. 그러면 변압기에서는 자 V2분의 V1, N2분의 N1는 I1분의 I2 이런 식이 있었는데, 자, 니은에서 보면은 우리는 전압을 낮춰야 돼요. 그러면 1차의 전압보다 2차의 전압이 더 낮아져야 되니까
아, 여기선 이걸 따지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냥 바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1차 변전소의 변압기는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2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보다 더 크다. 이것도 맞는 말이겠습니다. 왜냐? 전압을 떨어뜨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쪽에 더 높은 전압이 들어오고 더 낮아지게 됩니다. 2차에서는. 그다음 디귿. 주상 변압기는, 여기 있는 주상 변압기는 전압을 가정이나 소형 공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압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요거 이제 개념을 잘 알고 있느냐라는 거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8번 전력 손실에 대한 설명. 전력 손실. 자, 전력 손실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손실되는 전력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제곱 곱하기 송전선의 저항만큼이 이제 손실 전력이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력 손실 1번 전기 에너지의 일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어 손실되는 것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2번 전압을 높이면 전력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길이를 줄이면, 자, 저항과 관련된 설명인데, 저항은 이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복잡해지겠다. 네, 길이가 길면 저항이 커집니다. 길이를 줄이면 저항이 작아져요. 그래서 이게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력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 요거를 줄이면, 전류를 줄이면 전력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또 맞는 말이고, 굵기, 자, 송전선의 굵기가 가늘어지면 송전선의 저항은 커집니다. 그래서 얘가 커졌기 때문에 손실되는 전력은 더 많아집니다. 근데 전력 손실을 줄일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틀리게 됩니다. 요 내용은 쌤이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자, 그림은 변전소에서 저항값이 같은 송전선 A, B를 통해 동일한 전력을 각각 V10V의 전압으로 송전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저항값이 같은 송전선 A, B. 그럼 송전선 A에서도 저항이 R, B에서도 저항이 R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전압은 송전선 A에는 V, 송전선 B에는 10V. 자, 근데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똑같은 송전선인데 왜냐? 저항이 같으니까 똑같은 송전선인데 전압을 어떻게 했다? 10배 했구나. 10배 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전력을 수송할 때, 일정한 전력을 수송할 때 전압 V가 N배가 되면 I는 N분의 1배, 손실 전력은 N제곱분의 1배가 된다라고 우리가 앞에 개념을 정리했었죠. 그래서 요거는 전압이 10배 된 상황이구나. 전압이 10배면 전류는 10분의 1배. 그러면 손실 전력은 100분의 1배가 되겠구나. 그러면 전류가 10분의 1이고 손실 전력이 100분의 1인 건 얘겠네요. 네. 쉽죠? 요 식이란다. 요 개념 우리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겠습니다. 다음 10번. 이제 변압기다. 자, 변압기도 나오면 우리가 무조건 V2분의 V1은 그 다음은 N2분의 N1은 그 다음은 I1분의 I2다 라고 하는 이 변압기와 관련된 식을 우리가 꼭 써놓고 요걸 이제 잘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차 코일에는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가 이제 들어오는 쪽이 1차 코일. 그래서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 그리고 그 전기를 우리가 이제 그 전압을 변화시키는 게 변압기니까 변화된 전력이 나가는 곳이 2차 코일입니다. 그래서 1차 코일에는 발전소에서 만든 교류가 흐르게 된다. 그 다음에 전압을 높인다라는 말은 1차 코일에 들어온 전압보다 2차 코일에 나가는 전압이 더 커진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얘보다 얘가 더 크다라는 뜻입니다. 전압을 높인다라는 뜻은. 그럼 얘를 높이려면 당연히 얘의 B와 얘의 B가 같으니까 N1보다 N2가 더 커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압을 높이려면 N2가 더 커야 된다. N2가 더 커야 된다라는 말은 N1이 1차 코일의 가문수고 N2가 2차 코일의 가문수니까 전압 높이려면 이 N2가 더 커져야 된다 했으니까 2차 코일을 1차 코일보다 더 많이 감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2차 코일의 가문수가 1차 코일보다 적을 때, 그럼 지금 2차보다 1차의 가문수가 더 지금 2차가 가문수가 더 적대요. 1차가 더 많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N1이 더 크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1차 코일에 공급되는 전력보다 2차 코일에 유도되는 전력이 작다. 요건 대표적인 낚시 문제인데,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1차 코일에 들어오는 이 전력은 그대로 전력을 수송하는 게 목표입니다. 단 에너지 손실이 없다고 하면, 변압기에서 에너지 손실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손실되는 전력 없이 전력을 그대로 수송하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코일 수를 이렇게 바꿨다라고 해도 어차피 전압과 전류 요거의 곱은 항상 일정하거든요. 그래서 유도되는 전력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2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11번 11번 변전소의 변압기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의 비가 뭐가 어떻다. 자, 또 이런 이제 변압기 문제가 나왔네요. 자, 그럼 변압기라는 말이 나오면 다른 거 하지 말고 무조건 일단 V2분의 V1은 N2분의 N1은 I1분의 I2다. 이걸 써놓고 자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의 B가 1대 100이래요. 그러면 B로 생각하면 정확하게 풀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하면 그럼 1차 코일은 한 번 감았고 2차 코일은 100번 감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가문수의 B는 1대 100이 되겠죠. 그러면 1차 코일의 가문수가 한 번이니까 이 N1이 1이다 라는 뜻이고 2차 코일의 가문수가 100번이니까 얘가 100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변하냐면 V2분의 V1은 100분의 1이구나. 이거는 I1분의 I2구나. 자, 근데 문제에서는 2차 코일에서의 전압과 전류는 각각 1차 코일의 몇 배인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뭐가 뭐의 몇 배이다 해서 좀 헷갈리는 경우가 많던데 정확하게 측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B가 똑같으니까 V1이 1이면 V2도 100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B가 똑같다면 I1이 100이면 I2가 1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코일의 전압 2차 코일의 전압은 1차 코일의 전압이 몇 배인가요? 얘는 100이고 얘는 1이니까 100배겠네. 그럼 전압은 100배가 되는 애를 골라주면 되고. 그 다음에 전류. 2차 코일의 전류가 1차 코일에 몇 배냐라고 했는데 2차 코일은 여기죠. 전류는. 2차 코일에는 1A인데 1차 코일은 100A니까 2차 코일은 1차 코일의 100분의 1이 되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압기 자체는 풀이 과정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풀어보면 쉽게 대응할 수 있을 거다. 자, 12번 이때까지 나온 것 중에서는 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가장 이제 복잡해서 그나마 이제 변별력을 줄 수 있는 유형이 아닌가. 자, 어떤 유형이냐? 자,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이 200W다. 근데 저항이 4ohm인 송전선을 통해서 100V의 전압으로 소비자한테 송전을 한다. 그러면은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전력은 무슨 소리지? 자, 문제에서 먼저 전력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보세요. 전력이 200W. 그 다음에 저항은 4ohm. 전압은 100V입니다. 문제에서 준 조건은 얘가 다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준 조건들을 이렇게 나열한 다음 물리에서는 그 문제에서 어떤 준 단서들이 떠오르는 공식이 있으면 되게 쉽게 풀려요. 자, 전력. 우리 전력은 기호 P로 나타낸다고 했고 얘는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죠? 근데 전력이 200이래. 그러면 200은
전압 곱하기 전류인데 전압 여기 있네. 100. 그러면 전류는 당연히 2A 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여기에서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얘가 2가 돼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 없죠? 이렇게 찾았어요. 자, 근데 이번에는 송전한대. 송전하면 전력을 송전할 때는 반드시 손실 전력이 생깁니다. 손실 전력. 손실 전력은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제곱 곱하기 송전선의 저항으로 구할 수 있네. 근데 요번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다라는 걸 찾았죠? 2A다라는 걸 찾았으니까 2의 제곱 곱하기 송전선의 저항은 4. 그러면 4, 16W만큼이 손실되겠네. 자, 그러면 발전소에서 만든 전력은 200W인데 이 200W를 보내다가 자, 이제 송전을 하는 거죠. 송전을 하는데 송전하는 동안 이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전력이 16W래요. 나는 200W를 보내고 싶어. 근데 보내는 과정 중에 손실되는 양이 16이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도착한 양을 구할 수 있죠? 당연히 200에서 16을 뺀 손실되고 남은 만큼이 우리가 이제 도착해서 쓸 수 있는 전력량이겠구나. 그래서 이만큼을 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문제는 보니까 전력에 대한 식도 잘 알고 있냐, 이걸 통해서 문제에서 주지 않은 전류값을 찾아낼 수 있냐. 하나, 둘, 전류값을 알았으면 전력이 손실될 때 손실되는 전력이 있다라는 개념을 알고 있냐. 그 손실 전력을 이렇게 구한다는 거 알고 있냐. 까지 묻는 문항이라서 문제는 세 줄밖에 없지만 상당히 좀 변별력을 줄 수 있는 유형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항들 있으면 잘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13번. 자,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송하는 방법. 전기시설을 지중화한다. 자, 땅속에 묻으면 안전해지겠죠. 맞고, 선로를 점검하거나 수리할 때 사람이 아니고 로봇을 이용하면 좀 더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이도 맞는 것 같고. 전력 사용량을 정확히 예측하여 발전량을 조절한다. 전력 사용량을 예측을 못하면 너무 많이 만들면 남거나 낭비되는 전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효율적인 측면이 훨씬 더 좋아지겠네요. 그다음 4번. 송전선에 의한 전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송전 전압을 어떻게 송전해야 된다? 항상 높여서. 높게 송전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초고압 변전소를 거쳐서 송전을 했던 겁니다. 이거 틀렸고. 거리가 먼 거 찾으라 했으니까. 5번. 송전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회가 가능하도록 거미줄 같은 송전 전력망을 구축한다. 그러면은 큰 문제 없이 쓸 수 있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 14번. 초고압 직류 송전. 초고압 직류 송전은 쌤이 앞에 이제 개념 한번 읽어보라고 했었는데 개념만 읽어보면은 요건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류로 이제 보내는 게 아니고 이제 직류의 형태로 보내는 건데 그래서 교류를 높은 전압의 직류로 바꿔서 송전하는 방식은 맞아. 근데 변압기를 이용하지 않는다. 앞에 이제 개념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류 송전보다 전력 손실이나 전자기파 발생 위험이 적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고 땅속에 전선을 묻는 게 오히려 이제 교류 송전보다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방식이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쌤이 항상 그 영상을 30분을 넘기지 않으려고 늘 노력했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걸 이제 컨셉으로 삼고 싶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진도 덜 나간 반 때문에 개념도 간단하게 알려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썼고 그러다가 보니까는 또 문제는 시간을 쫓겨서 너무 빨리 푼 것 같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 영상을 업로드하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항상 관련된 개념이나 문제나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쌤 찾아오면 쌤이 최대한 친절하고 자세하게 알려줄 테니까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쌤을 잘 찾아오면 좋고
그리고 오늘 이제 준비했던 중간에 있었던 퀴즈에 대한 정답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안녕.